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이 오시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파산을 신청할지 그 부분에 대한 구별도 중요하고, 또 개인회생으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내가 과연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신청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검토하게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정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된다는 거죠. 1인 가족 97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생계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이게 5년 동안 변제 계약 안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납부를 하실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소득을 우리가 이제 법원에 매달 내게 되는 변제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은 급여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 다 가능하시고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라든가 내가 얼마나 장기간 근무를 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당장 이번 달에 취직을 했더라도 소득 자료가 준비가 되니까 신청도 가능하시죠. 물론 아르바이트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그 소득의 종류에 구애 없이 불문하고 다 신청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건이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우리가 재산도 많은데 그걸 지키면서 개인회생이 아무래도 재산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다. 청산가치라는 거를 보장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를 하게 되면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버리면 청산가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채무가 재산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요건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재산을 계산할 때 내 명의로 된 재산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2분의 1을 내 재산으로 잡으신다는 거죠. 배우자 명의에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거나 배우자 명의에 부동산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2분의 1만큼은 내 재산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이 또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파산하고 다르게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시고, 근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담보부 채권은 10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시죠. 둘 중에 하나라도 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아주 크신 분들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이라든가 이런 다른 제도를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에 대한 요건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미 이제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10년 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요건에 넘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5년 이내에 내가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분은 재신청이 안 되십니다. 5년이 넘었다면 내가 파산해서 면책을 받았든 개인회생 변제를 잘하고 면책 결정을 받았든 다시 5년이 넘어야만 재신청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채무가 재산보다는 많아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겠죠. 세세한 부분들은 내가 얼마나 한 달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시고, 내가 정말로 변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을 받아서 인가결정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요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전화를 주시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